국정농단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 녹취록에서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밝혔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회개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습니까?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구명 로비를 한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실이 벌집 쑤신 듯 일제히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녹취록이 파문이 일자 구명 로비에 대해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구명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자발적인 구명 활동이었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02800-7070 유선전화로 출장 간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고 대통령 개인 휴대폰으로 여기저기 전화를 한 것입니까? 해명하면 할수록 의혹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당무 개입 의혹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과 댓글팀 운영 의혹, 당무 개입 의혹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제3자는 아무리 해명한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십시오. 하반기 민생경제 위축을 경고하는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내수는 침체에 늪에서 헤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최근 농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도 들썩이고 있어 민생의 주름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액 또한 10조 원을 넘어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민생경제 사방에서 비상경고 등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기 개선 운운하며 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연속 청문학적 세수 펑크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초부자 감세 옹호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묻습니다. 정권 내내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내수 경기가 살아났습니까?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서민들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낭떠러지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내모는 아둔한 초부자 감세 엑셀, 이제 그만 밟아야 합니다. 아울러 하반기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같은 과감한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은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로 내수를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의 시동을 다시 거는데 집중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의 핵심 의혹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 천기를 누설한 이종호 씨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를 맡아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이었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직접 관리했던 사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 하는 쪽으로 모여가는 것 같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인연이 전혀 없다고 했던 대통령이 왜 경로를 했는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총동원되어서 왜 임 전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는지, 경북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왜 임 전 사단장을 뺐는지, 이런 이해할 수 없었던 의문들이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깊은 이종호 씨의 녹취록으로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선서하고 이 로비 의혹설에 대해서 직접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는 7월 19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직접 출석해서 로비설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주고받은 죽은 것은 아니네요. 김건희 여사가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하죠.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서 촉발된 댓글팀 의혹이 점입 가경입니다.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 당시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있었다. 본인이 한동훈 여론조성팀에서 컨텐츠 작성, 배포를 직접 도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던 천하람 의원도 김 여사, 한 후보 모두 댓글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댓글팀의 존재와 활동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여론 왜곡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을 흔드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연 댓글팀을 운영했는지, 했다면 공무원을 동원해서 또 세금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실행한 것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답변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해찬 씨도 변죽만 울리지 말고 알고 있는 사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야 된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실이 나섰습니다. 4년 동안 전세가 묶여서 집주인들이 4년치의 임대료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리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 그러니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 과연 그렇습니까? 임대차법은 철마다 집주인 눈치를 보면서 이삿짐을 쌌던 서민들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최초 2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5% 한도의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고 추가로 2년 동안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행한 지 4년 만에 이제 시장에 안착되었습니다. 전세값이 2년마다 오르는 것에서 발생하던 사회적인 비용, 또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걱정 모두 줄여준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도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54.1%였습니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은 고작 9%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안착된 제도를 국토부 장관 또 대통령실의 정책실장까지 나서서 폐지하자 하는 게 무슨 저희입니까? 전세값이 뛰어오르고 있는 것의 책임을 이 임대차법에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집이 없는 서민들이 2년마다 이사 다니기 싫으면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종용하기 위해서입니까? 부자 감세에 무주택 서민까지 내쫓으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 친부자 반서민 정책이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몰이로 이 무도한 정책을 관철하려고 하는 꼼수를 버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부터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